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일 라식과 렌즈 삽입 수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또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스마일 라식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나는 렌즈 삽입 수술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을 연마하는 겁니다. 뾰족한 각막을 약간 좀 평평하게 해서 빛이 망막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것. 즉 각막을 연마하는 수술이죠. 그리고 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렌즈를 눈 안에다 넣는 수술이죠. 이걸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합니다. 스마일 라식의 장점이라면 작은 절개, 2mm 이하로 절개를 해서 각막을 연마할 것을 위아래로 커트해서 펜토레이저로 작은 절단면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건조증도 적고 라식과 라섹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렌즈 삽입 수술은 눈 안에다가 렌즈를 집어넣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렌즈 삽입 수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막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스마일 라식조차도 안축장이 길어져서 근시가 굉장히 심할 때 그럼 각막을 많이 연마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막을 연마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총량이 한 400 정도 이하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게 각막을 연마하는 수술이 어려울 때 눈 안에다가 렌즈를 집어넣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렌즈 삽입술이죠. 눈 안에다가 렌즈를 집어넣으면 각막 내피세포와 가끔씩 접촉이 되면서 각막 내피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각막 내피세포의 숫자를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스마일 라식을 추천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막을 연마하는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마일 라식이 라식에 비한 어떤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거든요. 안구건조증도 적고 수술도 빨리 끝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눈을 비벼도 되고, 라섹을 했더니 너무 아프다 그러고 회복되는 속도도 느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라섹을 하지 않고 저는 모든 환자를 스마일 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을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추각막이라든가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 고도근시인데 각막을 깎으면 너무 얇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하죠. 각막을 조금이라도 나는 건드리기 싫다, 나는 무조건 렌즈 삽입 수술을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그러신 분들한테도 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해드리고요. 기존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 다시 눈이 나빠져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렌즈 삽입 수술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어려운 케이스라고는, 각막을 연마해서는 안 되는 분? 그런 분 빼고는 뭐 어려운 케이스는 없습니다. 숫자가 어려운 케이스는 뭐 눈이 너무 작으시다던가, 아니면 각막 크기가 너무 작다던가, 또 협조를 너무 안 한다던가. 협조를 너무 안 할 때는 렌티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마일 라식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수술 아닙니다. 렌즈 삽입 수술의 어려운 케이스는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 각막 내피와 수정체 사이에 거리가 너무 좁으신 분, 그리고 옆으로 길이가 너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근시가 너무 심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그 렌즈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근시를 남겨줄 것을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수정체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로 하자, 투명 수정체 적출술을 하게 되죠.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둘 다 어려운 케이스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도근시라서 각막을 깎을 수가 없는데 공간조차도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투명 수정체 적출술에 대한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공이 7.0으로 클 때는 7.0 이상으로 넓혀서 각막을 연마해야 되는데,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넓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을 넓히게 되면 각막을 많이 깎아야 돼요. 근데 각막에 또 여유가 없다? 그러면 좁혀서 깎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깎은 존보다 동공이 밤에 더 크게 벌어졌을 때 주변으로 들어가는 빛 자체가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연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달무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야간 빛 번짐입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렌즈 삽입술용 렌즈는 기존보다 광학 부위가 70%가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굴절값을 조절하는 부분이 뒤쪽, 즉 망막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 번짐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공이 너무 크신 분들은 렌즈 삽입 수술을 더 하실 것을 권유하게 되죠. 렌즈 삽입 수술 후에 낮에도 이렇게 발무리가 생긴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즘 나오는 렌즈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방수가 앞쪽으로 용이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구멍이 빛을 봤을 때 이렇게 환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거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스마일 라식을 하러 왔는데 각막을 연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추 각막이라던가, 그리고 각막이 너무 얇아서 수술했을 때는 각막 확장증이 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렌즈 삽입 수술로 돌리는 게 많고요. 렌즈 삽입 수술을 아예 생각하고 왔는데 스마일로 돌리는 경우는, 이게 렌즈 삽입 수술이 좀 고가잖아요. 그런데 저도근시나 약한 중등도근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마일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 그럼 왜 스마일이 가능한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렌즈 삽입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적이 있죠. 스마일 라식을 하러 오셨는데 스마일 라식이 안 되는 경우, 제가 렌즈 삽입 수술을 추천하는 경우에 1번 좀 고가라서 그럴 수가 있고요. 2번째, 눈 안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느끼실 게 없는 게, 렌즈가 콜라마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프리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을 군집시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렌즈 재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술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권유드립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수술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병원에서 권유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수술을 권유할 때 일단 돈은 제껴둡니다, 뒤로. 수술 비용에 대해서. 물론 스마일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렌즈 삽입 수술을 고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비용이 저렴한 수술로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 저는 수술을 권유드릴 때 무조건 환자분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수술을 권유드리거든요. 정말 라섹밖에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후의 보루로 라섹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유드리는 수술은 다 환자분들, 저의 경우는 고객들을 생각해서 권유드리는 거니까 제가 권유드리는 수술을 안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